주변으로 한번 보시죠. 주변으로 딱 봤을 때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이 이태원동의 부천을 딱 보게 되면은 건물 자체가 정말 큼직큼직하게 건물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금 동측의 우춘 라인 딱 봤을 때에도 이렇게 부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부천이 형성이 될 지역이 어디일까요? 딱 봐도 답이 나오죠.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지역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안에서도 리스크 없이 정말 소액으로 접근해서 앞으로의 자산을 크게 증식할 수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한남 이태원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남 이태원동 사업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은 얼마 전까지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다가 풀렸죠. 그런데 풀리더라도 1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한남 이태원동 사업성이 정말 차고도 넘친다라는 내용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내용을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이래서 한남 이태원동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접목을 하시고 투자의 방향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를 한번 보게 되면은 바로 현금 3억이 있다면 무조건 용산에 이곳으로 가라. 바로 한남 이태원동이 되겠는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 한남 이태원동에 대한 노후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노후도가 어떻죠? 정말 심각하죠. 이 파란색으로 된 신축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정말 노후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노후도가 8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의 경우는 정말 개발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남 이태원동 개발은 거의 기정사실화다. 시간상의 문제일 뿐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 한남 이태원동의 경우는 고도 제한으로 50년 이상 묶였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개발 의지도 상당히 강하다. 이 점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재개발 종상향, 공공기여부담 줄이고 그 다음에 기부채나 인센티브가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비사업 여건을 크게 개선해서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겠다. 얼마 전에 서울시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 한남 이태원동에 접목을 시켰을 때 이래서 한남 이태원동의 사업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종상향 공공기업 부담 완화 5% 완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1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했을 때, 그리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했을 때 이렇게 종상향이 들어가면은 공공에다가 기여를 해야 됩니다. 기부 체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공공에 기여해야 되는 퍼센테이지가 15%였지만 이것을 5% 낮춰서 10%로 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이 들어갔을 때 대부분 지역이 종상향을 합니다. 1종에서 2종으로, 2종에서 3종으로 그러면서 용적률이 대폭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종상향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기부 체납 퍼센테이지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사업성이 어떻게 되겠나요? 그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5%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몇백억에서 큰 단지 같은 경우는 몇천억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 보시게 되면 재개발 기반 시설, 대지 면적 확보, 입체화, 복합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도 정말 접목을 했을 때 이태원동이 정말 이래서 사업성이 좋아지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보시면은 도로, 공원, 입체화, 건축물, 녹지화, 입체화, 공공시설, 고밀, 복합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기부 체납으로 공공에 기여를 하겠죠. 그러면서 종상향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공공에서 이렇게 기여를 받았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바로 녹지 공간으로 모두가 이용할 수가 있게끔 그 공간을 활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공원을 만들겠죠. 그런데 이 공원을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가용 공간이 공원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을 바로 어떻게 바꾸느냐, 이 공원 자체를 건물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건물 옥상이라든가 아니면 테라스 아니면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보행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공원화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가용 용지를 확보를 해서 그 공간에다가 어떻게 한다? 바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사업성이 대폭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 규제 완화입니다. 우선 자연경관지구가 있고 고도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한남 이태원동 자체가 고도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높이 완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m에서 45m 이렇게 되어 있죠. 정비 사업, 말 그대로 재개발이 추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존 20m에서 45m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끔 하겠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에 서울 전역 이렇게 되어 있죠. 남산 주변, 바로 한남 이태원동도 이렇게 정비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45m까지 완화가 돼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한남 이태원동 자체가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높이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45m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건물 자체를 몇 층까지? 바로 15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그 전보다 확실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한남 이태원동의 사업성은 정말 차고도 넘칠 수밖에 없다. 왜? 요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이 내용을 접목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성이 대폭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성 대폭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일반 분양이 증가하면 당연히 사업성이 올라가겠고요. 기부채나 퍼센티지도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한남 이태원동의 경우는 고도 제한으로 50년 동안 묶였었던 지역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상당합니다. 반백년입니다. 반백년 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 한남 이태원도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상당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남 이태원동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남 이태원동 공원 중심으로 봤을 때 우측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측 라인을 보게 되면은 어떤가요? 정말 부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더 파크 사이드라고 해서 비스텔 아파트가 만들어집니다. 공원 바로 옆에 붙어 있죠. 100억대의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분양가가 100억입니다. 엄청난 금액의 분양가이기 때문에 최고의 부촌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남 뉴타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정말 최고의 부촌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론 한남, 지금은 9층이죠. 9층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럭셔리 펜트하우스처럼 만들어서 이 금액 자체가 정말 100억의 이상의 지금 실거래가가 찍히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한남 더힐 아파트입니다. 지금 12층입니다. 12층밖에 안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00억대 이상의 실거래가가 계속해서 찍히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말 유명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거주하고 정계 인사분들도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보게 되면 이태원동의 부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면적 자체가 어떻죠? 지도상으로 딱 봤을 때도 면적이 어떻죠? 정말 크죠? 면적이 큰 만큼 가격대도 상당히 높습니다. 대기업 회장님들, 연예인들, 돈 많은 분들이 다 이쪽에 거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주변으로 한번 보시죠. 주변으로 딱 봤을 때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이 이태원동의 부촌을 딱 보게 되면은 건물 자체가 정말 큼직하게 건물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금 동쪽의 우측 라인을 딱 봤을 때에도 이렇게 부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이 어디였죠? 바로 한남 이태원동입니다. 이 다음 부촌이 형성이 될 지역이 어디일까요? 딱 봐도 답이 나오죠? 어디가 개발이 될지 딱 답이 나옵니다. 제가 그림으로 살짝 표시를 해드리면 이쪽 라인이죠? 이쪽 라인이 다음으로 부촌이 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더 파크 사이드 100억대 분양가 왜 나왔습니까? 공원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100억대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이태원의 부촌 지금도 가격대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뒤에서 가격이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 텐데, 그런데 이쪽 용산공원하고 붙어있는 이쪽 지역이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나이론 한남 더위처럼 저층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공원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정말 100억 이상의 분양가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크게 봤을 때는. 그런데 일반 아파트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가격대가 정말 장난 아니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부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지역의 다음 개발지는 바로 제가 표시해드린 이 공원하고 붙어있는 쪽을 노리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는 게 정말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상담은 02-749-6301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바로 전화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 동층 라인, 공원 동층 라인의 실거래가가 부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지역의 실거래가가 얼마에 찍혀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파크 사이드 같은 경우는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실거래가가 없죠. 그런데 이 한남 뉴타운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남 뉴타운 정말 단독 다가구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은 2024년도 올해네요. 33억에 찍혔고 밑에 아래에 25억,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33억, 21억, 48억, 26억, 거래가를 보게 되면은 20억에서 30억대의 거래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만큼 앞으로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가격 자체, 실거래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이런 한남을 보도록 할까요? 지금 아파트가 얼마에 찍혀 있죠? 지금 2024년도 올해죠. 99억 5천만 원에 찍혀 있습니다. 100억대의 실거래가가 찍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남 더위를 보게 되면은 역시 동일하게 찍혀 있습니다. 2024년도 올해죠. 95억에 찍혀 있습니다. 약 100억대죠. 정말 최고의 부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보도록 할까요? 제가 최고의 부촌이라고 말한 이태원동 지금 보시면은 가격대가 어떻죠? 가격대가 뭐 50억, 그 다음에 45억, 그 다음에 237억, 180억, 120억, 105억, 110억, 182억. 지금 위에 보시면은 120억. 장난이 아닙니다. 한남 더일, 나이론 한남보다 가격대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정말 최고의 부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가격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옆에 보실까요? 지금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쪽 지역의 시거래가를 보게 되면은 뭐 평수가 높은 것은 지금 뭐 10억대도 있기야 하겠지만 정말 단독 다가구 소형 주택 위주로 거래가를 한번 보게 되면은 대부분 3억, 5억, 4억, 3억, 그 다음에 5억, 6억, 8억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이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옆쪽 이태원동 부촌의 가격대, 그 다음에 한남 뉴타운의 가격대, 나이론 한남 더일의 가격대가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더 파크 사이드 가격대를 보게 되면 공원하고 붙어 있죠. 공원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럭셔리 펜트하우스로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상상 이상의 가치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종합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남 이태원동이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근데 럭셔리 펜트하우스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부르는 게 값이 될 겁니다. 100억대, 200억대 가격대로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 럭셔리 펜트하우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아파트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20억에서 30억, 50억대의 가격대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만큼 공원하고 정말 공원하고 도보 1분, 2분권의 다이렉트로 이용할 수가 있고 뷰까지 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뷰, 조합원 전체가 가능합니다. 왜? 조합원 수가 그만큼 적습니다. 근데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1000세대까지 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합원들 전체 뷰가 가능한 그런 지역의 아파트를 받았다. 프리미엄의 가치가 그만큼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저층보다는 고층이 낮고 고층에서도 뷰가 있는 그런 지역의 프리미엄 가치는 어떤가요?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정말 몇 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조합원이 됐을 때의 가치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선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소액 3억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3억 플러스 마이너스로 투자하셔서 나중에 정말 20억, 30억, 정말 100억, 200억대의 럭셔리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는 어떻게?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용산의 가치, 개발 호재 정말 다양하고 많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상업이면 상업, 아니면 업무면 업무, 자연환경이면 자연환경, 교통이면 교통, 없는 개발 호재가 없습니다.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서울역만 보더라도 서울역 마스터 플랜, 근데 A노선, B노선,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고요. 뭐 국정무단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을 보게 되면 용산공원이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 한강변 중에서도 이 노돌
보물섬 개발 사업이 또 있고 그만큼 관광과 사업, 그 다음에 업무 모든 개발 호재를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 무조건 점 하나는 찍어 놔야 됩니다. 근데 점을 아무데나 찍으면 될까요? 정말 아니겠죠. 용산에서도 정말 리스크가 없고 소액으로 접근해서 앞으로의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린 한남 이태원동이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있다. 용산의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한남 이태원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 지금 아니면 답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가 정말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3억 플러스 마이너스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비규제 지역, 서울에서도 다른 비규제 지역 가면은 지금도 1억, 2억대 이렇게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용산 너무 비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용산은 지금이 가장 쌉니다. 앞으로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지금 3억에 투자를 해놓을 거 땅치고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과거에 정말 저도 용산에 많은 투자자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투자를 해드렸습니다. 그분들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정말 소액으로 투자하셔서 큰 수익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싸기 때문에 용산은 지금 들어가시는 게 정답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산 같은 경우는 단타 투자가 아닌 10년 이상의 미래 가치를 보고서 투자를 하는 지역입니다. 용산 개발 정말 그전까지만 봤을 때에도 언제 개발돼? 정말 개발되는 건 맞나? 이렇게 의심을 품었다면 지금 용산은 어떤가요? 정말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정부단지 개발하고 있고요. 서울역 개발하고 있고요. 용산공원 개발하고 있고요. 캠핑키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 후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의 가치보다 정말 10배, 20배 이상의 가치로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강남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도 강남과 버금가게끔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의 10년 후의 가치를 보고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고 점 하나 무조건 찍어 놓으세요. 어디에? 바로 한남 이태원동에 앞으로의 가치가 정말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소액으로 정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정말 럭셔리 펜트하우스 아니면 일반 아파트를 받더라도 정말 20억, 30억, 50억의 그런 가치 상승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액으로 투자를 해 놓으시는 게 본인의 자산 가치를 크게 증식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용산 지역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한남 이태원동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에 맞춰서 이것을 접목을 시켰을 때 사업성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용산의 가치, 미래 가치와 접목이 됐을 때에는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한남 이태원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자세한 투자 상담은 저희가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남 이태원동이 이렇게 개발되고 앞으로의 가치가 정말 좋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구나 설명을 듣고 임장 활동하시고 투자 계획 세우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강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